아니라 2차 방정식에서 그 2차식을 따로 빼와서 그림으로 분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념들 도구들을 배워가는 거지. 그치? 2차식을 보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2차식의 그 결과를 대표적인 문자 y로 설정을 해서 2차식에다가 는 y를 달아주고요. 얘를 이제 x랑 y의 관계, 인력과 출력의 관계로서 그래프를 그려나가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면요, 얘가 2차 함수의 일반적인 형태, 일반형이라고 부르는 거지.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정리된 형태. 근데 일반형은 저식을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게 특별히 없기 때문에 우리 정리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인 것만 일단 적어볼게요. 얘는 a에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뒷부분은 너희들은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대칭성을 판단할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보라색 박스, 이 어떤 1차식의 제곱 부분이라고 얘기했고요. 여기가 결국에는 선대칭성을 의미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외워줘야 될 게 하나 있지, 뭐냐? 우리는 이걸 보면서 미리 결론으로 공식화를 했지. 뭐? 어떤 방정식? 무슨 방정식? 아니, 대칭축. 축의 방정식. 대칭축의 방정식은 우리가 대칭축이라는 방정식, 대칭축의 이름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얘기했고요. 여기가 0 되게끔 하는 그 x가 그 지점에서의 세로선이 저 2차 함수의 대칭성을 말해주고 있는 기준이 되는 선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냐 없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어떤 일반적인 형태를 그려보면 이 가운데 대칭축의 기준, 대칭의 기준이 되는 선 자체가 써보자. 여기 선 자체가, 이름 자체가 x는 마이너스 2a 분의 b로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잇따라서 우리 그 선상에 걸려있는 대칭의 시작점이라고 부르는, 이 2차 함수의 시작점이라고 부르는 놈을 꼭지점이라고 얘기하는 꼭지점. 이놈의 x 좌표는 뭐랑 똑같은 거야? 이 대칭축의 요 값, 이 위치값이랑 똑같은 거죠. 이 직선의 이름이 얘라고 불리는 건 x 좌표가 마이너스 2a 분의 b인 그런 점들을 다 모아놨다는 얘기인 거니까 이 선상에 걸려있는 요 꼭지점이라고 불리는 놈은 x 좌표는 당연히 마이너스 2a 분의 b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대응하는 y좌표 값은 우리는 대입을 해서 집어넣을 건데, 이걸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여기가 0 되게끔 하라는 얘기인 거니까 결국은 이 뒷부분에 있는 놈이 y좌표가 될 거예요. 여기에는 y좌표가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로 구할 수가 있을 건데, 이 뒷부분의 y좌표는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무조건 x좌표를 본식에, 저 2차 함수의 식에다가 대입해서 구하라라고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연습을 좀 해볼게. 가장 기본이야. 2차 함수를 분석하려면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행동이 딱 일단 두 가지예요. 대칭축, 축하고 꼭지점을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얘를 이제 완전 제곱식을 뽑아내는 형태로 정리하시면 뭐 2의 몇, x 더하기 몇의 제곱 더하기 몇 이렇게 나올 건데, 이제는 정리를 하지 않아도, 물론 정리하는 과정도 내가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공부했었습니다. 그렇죠? 할 줄 아는 상태에서 이제 공식화해가지고 암기도 할 줄 알아야 돼. 왜? 우리는 제한 시간 안에 빠르게 정보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2차 함수의 대칭축, 축의 방정식, 즉 축에 붙어있는 이름을 한번 띄워보면, 대칭축은 x는으로 시작하는 거죠. 세로선이기 때문에 x좌표가 얼마인 점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한번 이거 읽어볼게. 너희들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특수한 직선이라고 배운 거예요. x는 숫자고요.
y는 숫자꼴 이런 것들, x는 숫자꼴이면 이 세로선인 직선을 의미하는 거고, y는 숫자꼴이면 이 가로선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읽어주냐? x좌표, 이 x가 의미하는 건 우리가 좌우야. 좌우 값이 마이너스 2의 분의 b인 모든 점들을 다 모아놓은 직선, 이렇게 읽어주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y는 숫자꼴이 나왔다. 비교해 볼게요. y는 숫자꼴이 나왔다. y는 3이 나왔다. 그러면 좌표에서 시각적으로 분석할 때 y가 갖는 의미는 높낮이에요. 높낮이. 출력값인 거니까 그 결과값은 항상 높이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3이라는 직선은 높이가 3인 점들을 다 모아놓은 직선이다. 그래서 여기 3층에 떠있는 x축과 나란한 직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수한 직선 두 개를 읽는 방법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래서 얘 새로 대칭축 얘를 구하는 방법은, 자, 우리 마음속에 a가 2고요, b가 마이너스 4고요, c가 1인 거니까 마이너스 2의 분의 b, 여기 내가 마이너스를 요령적으로 분모에다 담아놨지. 너희들이 고실수하지 않게끔 애초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구입하고 들어가는 거. 그럼 얼마나 되잖아? a에다 마이너스 2 보면 주어진 a에다가 마이너스 2 보면 얼마야? 마이너스 4. 거기에다가 분자에다가는 뭐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얼마인 거야? 1인 거죠? 그래서 대칭축의 방정식이라고 그러지. 대칭축의 이름이라고도 하고, 이름이라는 건 우리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대칭축의 이름인데 정확한 용어는 대칭축의 방정식입니다. 그 식을 어떤 x랑 y를 의미해서 식으로 쓰면 x는 1이라는 얘기.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 무조건 세트로 바로 구해주셔야 됩니다. 꼭지점의 좌표는 몇 푼한 것이야? 이 대칭축의 위치값이라고 부를게. 얘는 지금 오른쪽으로 한 칸 가는 데에서 반듯하게 서 있는 그런 세로 직선이라는 얘기고, 그 선상에 꼭지점이 걸려있으니까 x좌표는 이 숫자 그대로 갖고 오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대응하는 y좌표는 얘를, 이 점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지금 이 함수 위에 있는 점이나 이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점이라는 얘기니까 x 자리에다가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이 이 꼭지점의 y 좌표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1처럼하면 2 빼기 4 더하기 1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 마이너스 1은 우리 이거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무조건 대입을 해서 구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볼게요. 원투 스텝이 가장 중요합니다. 2차 함수는 결국에는 저 대칭선과 꼭지점으로부터 모든 성질들이 다 관찰되기 때문에 축하고 꼭지점을 파악하는 게 기본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5 이런 2차 함수가 있었어. 이번에는 서진이가 축을 아예 한번 얘기해보자.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 ABC 자리에 구체적인 숫자가 하나 들어가잖아. 여기 지금 ABC는 숫자가 들어가는 자리야. 일반적으로 ABC 가지고 공식화해서 만든 거지. 이제 A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 마이너스 1. B 자리에? C 자리에? 그럼 넌 이거 기억해야 되는 이 공식에 A 자리, B 자리에 실제로 숫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해야지. 너 얼마야? 지금 2.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하면 2. 거기다가 2분의 4. 그러니까 2분의 4가 그래서 얘는 x는 2이죠. x는 2이죠. 어렵니? 이게? 물어보는 거야. 어려우면은 조금 더 설명해주고,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한 거 분의 마이너스 2의 분의 b 하시면 그게 대칭축의 위치까지 나오면서 x는 이렇게 한 결과 숫자를 써주시면 그게 축의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는 꼭지점을 쓰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바로 2는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고, 2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4 더하기 8 더하기 9인 거니까 우리 가 나오겠다. 이거 마찬가지로 대입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배운 게 최고창의 개수의 부호, 즉 A의 부호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A의 부호. 자, 그럼 나랑 같이 한강에서 수업을 열심히 들었으니까 A의 부호가 갖는 의미가 뭐죠? 딱 세 글자로 얘기했었는데 좋아요. A 부호는 불로성이에요. 불로성. 그래서 설명을 어떻게 했는가 정확하게 기억했는데 A의 부호는 지금 저 2차식의 최고창의 개수의 부호는 불록성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우리 여기서부터 점점 멀어지면 여기가 0이 되는 순간부터 점점 멀어지면 이 값은 계속 점점 더 큰 양수로 바뀌는 건데, 이게 여기 그림에서 이런 거죠? 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x값을 집어넣으면 저 제곱 부분은 점점 커지는 양수가 되는데, 앞에 곱해진 이 a가 양수로 써주면 점점 올라가는 것이고, 더 높게 올라가는 것이고, a가 음수여가지고 만약에 부호를 반대로 바꿔버리면 벗어날 때마다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가 그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A의 부호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의 개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A의 부호가 플러스예요. 자, 여기다가 쭉 정리할 거고 조금 더 정리해 줄 거니까 저도 아마 회의 추가적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A의 부호가 플러스라면 이차함수의 대략적인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기억하고 맹목적으로 암기하시면 안 돼요. 저 식을 관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박스 부분은 항상 점점 커지는 양수야. 대칭축을 벗어날 때마다, 여기가 0이 되는 순간에 벗어날 때마다 제곱이 칠해 있으니까 계속 커지는 양수예요. 근데 앞에 A가 양수로 터져주면 더 벗어나면 올라가고, 벗어나면 더 올라가고요. 더 많이 벗어나면 더 올라가는 아래로 굴룩인 개형이 그려질 수밖에 없다. A가 웃으면 거꾸로 부호를 반대로 바꾸니까 벗어나면 내려가고요. 더 많이 벗어나면 더 내려가고요. 더 많이 벗어나면 더 내려가는 형태의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A의 부호는 굴룩성이다라고 하고 기억하시고,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지? 이 개형을 어디로 굴룩? 아래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함수가 2차 함수가 아래로 굴룩입니다. 그러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최고차항 개수의 부호가 플러스구나. 거꾸로 최고차항 개수가 플러스라는 걸 확인했어. 그럼 그 그림은 그려보나마나 아래로 굴룩이겠구나. 이렇게 연결시켜서 공부할 수가 있겠고, 얘는 위로 굴룩이라고 부르죠. 이건 공식적인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똑같이 공부하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직관적으로도 이게 그렇게 어색한 얘기는 아닌 거지. 말 그대로 아래로 볼록인 거고 얘는 위로 볼록인 거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 받아들여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대칭축을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 대칭축을 한번 그려보면 여기에 대칭축이 있고요. 여기가 대칭축이 있고요. 여기가 지금 라인 자체가 x는 마이너스 2a 분의 b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칭축은 x는 마이너스 2a 분의 b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얘기를 조금 더 할 거냐? 이 이차함수의 기억과 관련해서 조금 더 딥하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 아래로 굴룩인 상황을, 여기 봐봐, 이 내리막길하고 오르막길을 따로따로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이걸 내가 좀 길지만 한번 써볼게. 자, x가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대칭축의 위치보다 왼쪽 편일 때는 우하향 모양이고요. 근데 그 우하향이라는 거를 또다시 x랑 y에 대해서 써보면 얘는 x와 y의 변화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변화 방향이 다르다라고 쓸 수도 있겠죠. 우하향이랑 똑같은 의미가 이거예요. 무슨 말이야? 여기서
얘가 이제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개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x랑 y의 변화로 생각해보면 x 값을 점점 더 키웠을 때 그에 대응하는 높이 y 값은 점점 줄어든다. 얘를 줄이면 얘는 늘어난다. 즉 x랑 y의 변화 방향 얘가 키워지면 얘는 줄어들고요. 얘가 줄이면 얘가 키워지는 거니까 변화 방향이 다르다는 건 개형으로 얘기했을 때 우하향 세 글자랑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하에서 이런 표현들이 따라올 수 있는 거고 그럼 나머지 방향으로 써줘야 되겠죠? 나머지 이제 이 대칭축보다 오른쪽일 때 즉 내가 x를 마이너스 2a보다 2a분의 b보다 큰 쪽에서 분석할 때 이때는 정확하게 반대로 써주면 되겠죠? 우하향이 아니라 이때 이쪽은 우상향이죠. 우상향이고요. 얘는 x랑 y의 변화 방향이 같다라는 겁니다. x, y 변화 같다라고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도 이렇게 이쪽 영역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건데, 근데 이게 지금 이 긴 문장 자체가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래로 볼록입니다. 이 한마디를 길게 풀었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 아래로 볼록이야. 근데 이거를 세분화해서 얘기하면 이 대칭축 왼쪽 편에서는 x랑 y의 변화 방향이 달라요. x가 커지면 y가 줄어들어요. 또는 우하향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우상향이에요. 또는 x랑 y의 변화 방향이 같아요. 그거를 다 얘기해주면 결국에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게 아래로 볼록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이제 얘기해 볼게요. 얘는 안 쓸 거지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위로 볼록이라는 이 네 글자를 길게 풀었으면 마이너스 2분의 b 왼쪽 편에서는 요 글자 요거 뭐라고 해야 돼? 글자 우상향 오른쪽 위 오른 위상을 알고 있는 거지 얘들아. 기본적인 한자 오른쪽 위로 향하는 오르막길의 그림이 그려질 거고 그러면 x가 증가할 때 y로 증가하니까 x랑 y의 변화 방향이 같다. 뭐 내려가는 방향 줄어드는 방향으로 분석하면 높이도 낮아지는 거니까 이 우상향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변화 방향이 같다라는 거예요. 우상향은 변화 방향이 같다. 우하향은 변화의 방향이 다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편에서는 내리막길 우하향인 거니까 이 오른쪽 부분에서는 변화의 방향이 다르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우하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걸 전부 다 써주면 결국에는 올라갔다가 대칭축 찍고서 내려가는 거니까 위로 볼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럼 너희들이 눈치를 챘을지 모르겠는데 이 아래로 볼록이라는 걸 길게 풀었을 때 얘보다 왼쪽이랑 얘보다 오른쪽만 얘기했어. 그럼 딱 그 대칭축인 순간은 왜 얘기를 안 할까? 딱 정확하게 대칭축인 순간 그거를 표현해보면 딱 이 점인 거잖아. 그죠? 봐봐 여기 등호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보다 왼쪽, 여기보다 오른쪽 여기에 지금 딱 정확하게 대칭축이 걸려있는 이 꼭지점인 순간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순간이야. 그러니까 오르막길도 아니고 내리막길도 아니고 크게 확대해서 넓으면 이런 거지. 올라가다가 잠깐 멈춰 있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얘가 점으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점인 순간, 정확하게 대칭축에 걸려있는 순간에는 오르막길도 아니고 내리막길도 아니고 그 방향이 전환되는 전환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등호를 넣어주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내진 않을 겁니다. 낸다면, 만약에 나온다면 정확하게 등호가 빠져있게끔 이럴 때 이렇고 이럴 때 이렇고 다라고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혹시 궁금해할까봐 한번 얘기를 해봤고 자, 여기까지가 A의 부호에 대한 완벽한 모든 것들을 다 해줬어. 정확하게 개념 공부가 되어 있으면 이거 가지고 틀릴 수는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부했던 게 A의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최고차원 계수의 절대값. 뭐 마이너스 3이 있으면 절대값이면 3인 거고 2가 있으면 절대값을 취해도 2가 되는 거고요. 이 절대값의 의미는 뭘 결정한다라고 했었죠? A의 절대값이 갖는 의미가 뭐야?
얘는 두 글자 먼저 얘기해볼까? 오, 야, 번호 적었어? 공유죠? 이 공유는 길게 풀어서 5글자로 얘기해보면 휘어진 정도예요. 휘어진 정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앞에 곱해져 있는 수의 절대값, 최고차항계수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벗어날 때마다 높아지긴 하는데 훨씬 빠르게 높아진다는 거죠. 앞에 곱해진 수가 크니까. 그치? 만약에 음수여도 그 절대값이 크면 벗어날 때마다 내려가긴 하는데 그게 훨씬 더 많이 내려간다는 얘기인 거니까 더 가파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놈은 느낌으로 기억할 때 부스터라고 생각해 주셔도 괜찮아요. 이 최고차항계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굉장히 가파르게 변화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두 개의 그림만 그려보면 우리가 이런 놈을 하나 그려놓고요. 내가 이런 놈을 하나를 딱 그려놓다면 얘가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이라면 얘는 y는 뭐 2x제곱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꼭지점은 둘 다 0,0인 상황에서 대칭축은 둘 다 x는 0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 꼭지점으로부터 x값이 멀어질 때마다 왼쪽으로 멀어지건 오른쪽으로 멀어지건 제곱해서 양수가 될 건데 앞에 받쳐주는 이 절대값 a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쳐올릴 거니까 그래서 훨씬 더 급격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공률이고요. 그러면 뭐지? 요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아닌 거니까 여기다가 뭐 정리해볼게. 여기다가 최종적으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건 하나의 방향만 설정해 볼게. 이 절대값 a가 크면 클수록 자, 얘가 노란색 얘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어떻게 된다? 공률이 절대값 a 자체가 공률을 의미하는 거니까 얘가 크면 휘어진 정도, 이게 더 많이 구부러졌다는 얘기인 거죠. 휘어진 정도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시험에는 이게 나오는 건 아니고 폭이라고 나오죠. 너비라고 나와요. 너비. 이 폭, 이차함수의 폭 또는 너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너비가 어떻게 되는 거지? 더 많이 휘어지면 더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는 얘가 크면 얘가 좁아진다라는 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공률이라는 얘기는 배우진 않아. 교과서는 안 나와. 그렇지만 얘를 생각할 줄 알면 휘어진 정도라는 걸 생각할 줄 알면 얘가 커질 때 얘가 줄어든다라는 걸 크게 신경 써가지고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고 많이 이어질수록 더 폭이 좁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또 이렇게도 얘기하죠. 대칭축부터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이 표현이 난 마음에 들지 않는데 대칭축으로부터 거리가 더 가까워진다라고 하니까 얘도 그냥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점점 휘어질수록 대칭축에 더 가깝게 붙는 형태가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을 쓸 수가 있고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 두 개일 거예요. 대칭축부터 거리가 가까워진다 또는 폭이 좁아진다. 만약에 최고차항계수의 절대값이 뭐 줄어든다면 양수에서 점점 더 작은 양수가 된다면 혹은 늘어날 거고요. 얘도 늘어날 거고요.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어떤 두 개의 함수를 비교할 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할 때도 폭이나 대칭축으로부터의 거리 이런 얘기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겠다고 하면 뭐만 보면 되는 거야? 최고차항계수의 절대값만 보면 되는 거예요. 최고차항계수를 보는 게 아니라 절대값을 씌워서 본다라는 걸 조금만 조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음수 쪽으로 이렇게 위로 볼록인 놈이 있어요. 얘는 지금 뭔지 몰라도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이 뭐보다는 작을까요? 2나 1보다는 작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음수였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놈이 없겠지. 지금 폭이 넓으니까 그만큼 최고차항계수의 절대값이 작다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얘를 2로 볼 줄 알아야 되고
괜찮지? 어려운 거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계속 분석을 이어나갈 건데, 우리 그 다음에 했던 게 C요. C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C를 한번 분석해 볼 건데, C라는 건 얘는 뭘 의미하냐? Y 절편을 의미하는 겁니다. Y 절편이고요. Y 절편 가지고 그래서 C의 부호도 알 수 있고 당연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값도 알 수가 있겠죠. 무슨 얘기냐? 지금 fx 주어진 식을 내가 fx라고 이름을 붙여보면 fx가 지금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제시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c는 사실상 x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자체가 의미하는 게 0,c예요. 얘가 0,c라는 그 좌표를 의미하는 거지. 0,c라는 좌표를 의미하는 거지. 그치? 근데 0,c가 뭐야? 그게 y축을 뚫고 지나가는 점에 대한 좌표인 거죠.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x축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y축이 하나가 딱 있어. y축이 있어. 근데 이 참수가 만약에 그려져 있기를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 근데 이 그림을 보자마자 우리가 바로 얻을 수 있는 건 지금까지 배웠던 두 가지가 있어.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뭐야? A야. A의 부호인 거지. 정확히 하면 얘 아래로 블록인 거 보자마자 A는 뭡니까? A의 부호는 플러스 이 함수의 이름을 내가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한다면 항상 abc는 우리 마음속에 abc인 겁니다. 시험 문제는 뭐 abc가 나오지는 않을 거니까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 있을 때 abc를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a는 0보다 크다라는 걸 아볼, 불록성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겠고 지금 우리가 c를 공부하는 거니까 c는 어디만 보면 되는 거야? 여기만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 점의 좌표 자체가 0,c인 거잖아요. x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좌표가 얼마겠는가? 그쵸? 0,c인 거고 그때 우리는 요 c 자체 즉 y절편을 이 c를 y절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y축을 뚫고 지나가는 좌표에 y좌표 값을 따로 빼가지고 y절편이라고 하는 건데 굳이 좌표를 얘기 안 하고 통째로 얘기 안 하고 여기 값만 따로 빼가지고 절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뭘까? x절편은 어차피 무조건 0인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y축을 뚫고 지나가는 점 이때의 x값은 0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지금 너희들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도 다 알아. 이 정도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y절편은 0, 어쩌고의 상황이고 0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관심 가지려면 여기만 가지면 되겠죠. x절편도 마찬가지야. x축을 뚫고 지나가는 점을 우리가 x절편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하게는 그 좌표에 x좌표 값만 따로 빼가지고 x절편이라고 부르는 거지. 왜? y절편은 어차피 0이니까. 그치? 0층에서 형성되는 그 점을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보나마나 어쩌고 콤마 0일 거고요. 여기 정도 보나마나 당연히 어쩌고 콤마 0일 겁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여기 x좌표에 들어간 숫자가 얼마냐 그것만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x절편은 뚫고 지나가는 점의 x좌표, y절편은 y축을 뚫고 지나가는 점의 y좌표를 얘기하는 거다. 따라서 이 c는 완벽하게 y절편이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의미. 자, 그럼 C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C는 지금은 내가 구체적인 값을 안 썼으니까 값을 알 수는 없는 거고 부호는 알 수가 있겠죠. 보자, 부호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뭘 가지고 보면은 높낮이의 기준은 x축인 거니까 위쪽을 뚫고 지나간다. 뭔지 몰라도 0,2, 0,3 이런 0, 양수 쪽으로 찍혀 있겠죠. 그래서 이는 플러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점을 가지고요 우리는 C의 부호를 판단할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에 구체적인 좌표값까지 알고 있으면 C의 값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정도 있으면은 C까지는 충분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A와 B의 부호인데 B를 얘기할 건데 B는 단독으로 얘기할 수가 없고 이제 B의 부호를 얘기할 거예요. 근데 얘는 뭐가 곁들여져야 되냐? A의 부호랑 같이 봐야 된다. 같이. 그러면
가지고요. 이 A의 부호랑 같이 생각을 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B가 들어가 있는 정보는 뭐냐? 이 B는 단독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대칭축에 B가 들어가 있어요. 대칭축에. 근데 A랑 같이 들어가 있어.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 내가 지금 두 가지 상황을 볼 거야. 잘 따라와야 돼. 중요한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X축이 있어. 이렇게 Y축이 있어요. 이렇게 Y축을 길이하고 이렇게. 괜찮지? 아니다. 이렇게 없지. 이게 Y축을 그다음에 X축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인데 만약에 이차 함수가 뭐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렇게. 오케이? 우리는 이 상황 가지고 또다시 복습 한번 해보자. 이거 가지고 바로 알 수 있는 거 A 양수, C 양수, 그치? 이제 B도 만들 수 있어. 그럼 B는 뭐 가지고 알아보면 이 대칭축 가지고 알아야 거예요. 여기가 우리 X는 마이너스 2A 분의 B잖아요. 자, 생각을 잘 따라볼게. 우리는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A에 하나만 봤을 때 플러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치?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까지 곱했으니까 이 분모 자체는 음수인 거야. 근데 지금 그림으로 봤을 때 이 대칭축의 위치가 여기에 쓰여지는 숫자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이 그림상에서 양수겠죠. 뭐 가지고 봤어? Y축 가지고 봤지? Y축보다 오른쪽으로 와 있기 때문에 얘는 X좌표가 양수인 점들의 집합인 거지. 그래서 X는 3, X는 4 이런 놈이었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이 자체가 양수예요. Y축보다 오른쪽에 대칭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A와 B를 같이 보면서 A가 플러스야. 근데 분모가 마이너스야. 근데 마이너스 분의 B를 했더니 그게 플러스야. 그러면 B가 마이너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이유고요. 한번 밑에 다른 그림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X축이 있는데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와 있으면 우리 또다시 판단할 수 있는 거 A는 음수, 그 다음에 C는 양수야. 여기도 Y축 이렇게 잡아보면 C는 양수야. 근데 대칭축이 지금 Y축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X는 마이너스 2A 분의 B라고 했을 때, 자, 천천히 한번 써볼게. 이 A 자체는 지금 음수예요. 근데 요거 전체 자체는 왼쪽에 대칭축이 잡혀 있으니까 X는 마이너스 3. 예를 들어서 그런 놈인 거죠. 얘가 음수예요. 그러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분모가 양수인 상황에서 뭐가 있길래 음수가 됐을까? B는 음수가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이 방법을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해본 겁니다. 결국에는 이 대칭축의 위치를 토대로 A의 부호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처음이니까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고,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조금 더 쉬워요. 결론적으로는 봐봐. 이제 A랑 B를 그냥 한 번에 잘 보세요. 여기 A분의 B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제 A랑 B를 한 번에 보자. 봐봐. 이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가 양수야. 그러면 이 마이너스를 떼기 전 상황을 보면, 얘 붙이기 전 상황을 보면 이 A분의 B는 뭐여야 된다? 마이너스여야 돼. 맞지? A분의 B가 마이너스여야 이 마이너스까지 고려돼서 플러스로 자리 잡히게 되겠죠? 근데 A분의 B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A랑 B의 부호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A분의 B가 마이너스야? A랑 B의 곱이 마이너스야? 마찬가지. 곱이나 몫이 부호가 반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그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지. 결국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정리. 대칭축이 한 번에 볼게. 이제 대칭축이
y축보다 뭐 오른쪽이나 플러스죠? 오른쪽이면 우리는 A와 B의 부호가 반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전히 B를 단독으로 분석할 수는 없어요. A와 B의 부호가 반대라는 걸 가지고 A가 그럼 양수인데 반대니까 B는 음수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대칭축이 Y축보다 왼쪽이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게. 왼쪽이니까 이 자체 마이너스 2분의 B가 음수여야 돼. 그럼 마이너스를 빼고 A분의 B는 양수여야 돼. 그러니까 A와 B의 부호는 같은 방향이어야 돼. A분의 B가 양수이려면 즉 대칭축이 Y축보다 왼쪽에 있다면 A와 B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둘 다 마이너스이거나 둘 다 플러스이거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걸 이제 중학교 배우들은 좀 암기를 할 때는 대칭축이 항상 주어가 되어서 얘를 주어로 생각했을 때 이 주어가 오른쪽에 있으면 반대고요. 왼쪽에 있으면 A와 B의 부호가 같다.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외우기도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솔직히 말하면 그냥 우리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면 돼.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가 양수야. 마이너스 떼보면 A분의 B가 음수야. 그래 뭐가 반대야. 이렇게 생각해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 1초면. 왼쪽이야. 음수인데 마이너스 떼고 보면 여기가 양수여야 되는 거야. 그래 뭐가 같아야 돼. 괜찮지?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연습 문제를 가볼게. 한 번만 해봅시다. X축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이 이렇게 있어요. Y축, X축. 근데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리긴 할까? 그래도 대칭축이 어디 있는지는 대체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 그림 가지고 A, B, C 부호 한번 다 얘기할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A랑 C는 그냥 바로 나오는 거죠. A 얼마? A 5 플러스. 좋아. C 5 얼마? 마이너스. C 5 여기 봐야죠. 여기. C 5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B는 항상 A랑 같이 말하는 겁니다.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어. 마이너스 2분의 B가 양수야. 그럼 A분의 B가 음수야. 그리고 뭐가 반대야. 그래서 여기는 반대라는 걸 파악했기 때문에 B가 무조건 음수라는 게 아니라 반대이고 A가 양수니까 그 상황에서 B는 음수라는 걸 얻을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A, B, C, O를 다 빠르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다 깨부시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마지막 개념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A, B, C가 복합적으로 나온다면 이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A, B, C를 통째로 한번 본 상황을 이루면 얘는 미리 제목을 좀 달아드리고 갈게요. 함수값 의심 해보시고 그게 안 되면 각각의 부호도 체크. 무슨 말인지 생각을 해보자. 자, 우리가 이차함수를 fx라는 이름을 붙여서 표현을 해볼게. fx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했을 때, 자, x제에다가 내가 이제 1 같은 거, 0을 집어넣었을 때 c 나오고 그걸 우리가 따로 공부했으니까 1을 한번 집어넣자. f에 1을 집어넣으면 이거 우리 앞에서도 공부했던 거지. 이게 개수화돼요. 1 집어넣으면 A, B, C를 그대로 연결하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오고요. 만약에 F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A는 짝수차이니까 그대로 홀수차 그 반대로 그 다음에 짝수차 그대로. 그래서 이거 교대하기라고 불렀었죠. 예수가 교대하게 된 얘기입니다. 몇 가지를 더 적어볼게. 만약에 F에 그 2를 집어넣으면 4A 더하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네 가지만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a 마이너스 2b 더하기 c라고 할 수 있는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오겠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만약에 문제에서 a 단독, b 단독, c 단독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또 몇 a 더하기 몇 b 더하기 몇 c 이렇게 a, b, c가 다 들어가 있는 식의 부호나 값을 물어봐. 그러면 너희들은 그 표현 자체가 이 주어진 이차 함수의 x자리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은 결과값, 함수값이지 않을까라는 걸 의심해야 돼. 그러면 무슨 말이야?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물어봤어 문제에서. 그러면 그게 f1, 즉 이 주어진 식에 1을 넣었을 때 대응하는 y 좌표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야? 1,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게 하나의 좌표를 얘기하고 있죠. 1, a 더하기 b 더하기 c. 얘도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b 더하기 c. 이게 좌표인 거고요. 2, 4a 더하기 2b 더하기 c. 마이너스 2, 4a 마이너스 2b 더하기 c. 결국에는 함수값이라는 거는 뭔가를 집어넣은 상황에서의 y좌표값을 얘기하는 거고 얘네들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런 걸 봤을 때 1에서의 y좌표값, 마이너스 1에서의 y좌표값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가. 그게 시력이라는 거예요. 됐지? 자, 그럼 내가 그림을 하나 들어볼게. 여기에서 여기다가 들어보자. 이 그림 가지고 연습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y 절주기 있고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때 여기가 지금 2인 상황이고 여기쯤을 내가 1로 갖다 놓고요. 여기를 마이너스 1로 두고요. 조금 더 넘어가서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부를게요. 괜찮지? 그리고 지금 주어진 함수의 이름은 당연히 이걸 공부하는 거니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되니? 플러스야? 이게 어떻게 보여야 된다고? 이제 1 넣었을 때의 함수값, 즉 1, 어쩌고의 y좌표예요. 그러면 1 여기 있잖아. 1을 집어넣으면 이 점에서 찍히죠 지금. 이 점에서의 y좌표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야. 음수인 거죠. x축보다 아래쪽에 찍혀 있습니다. 여기는 이 초록색 점을 가지고 얘가 x보다 아래쪽 이 y좌표가 음수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이것도 하나 더 해볼게. 4a 마이너스 2b 더하기 c 이놈의 부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냐? 어떻게 될까요? 오, 좋아요. 플러스죠. 뭐라고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함수값을 처음에 의심하는 거야. 항상 문제가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건데 나온다고 하면 함수값으로 분석할 수 있으니까 시험에는 내지 않았을까? 너희들이 충분히 그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각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보면서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거여서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 물론 여기에 그림이 지금 좀 잘려있긴 하지만 이거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니까 위쪽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찍히는 거고 이게 마이너스 2, 얘라는 거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2에서의 y좌표가 지금 x축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얘는 0보다 크다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겠죠. 내가 색깔별로 지금 점 매칭까지 실어왔어요. 얘를 보고 양수다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겠지. 자, 하나 더 볼게. 우리 a-b 더하기 c 얘는 얼마일까요? 오, 그치? 어딜 봤어? 얘도 색깔 좀 구분해보자. 얘도 마이너스 1 넣은 결과물이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어디에 찍히는지 그대로 따라가 보면 보이죠? 이 선상에서 찍히는 점을
여기가 양수 위쪽에 찍혀 있으니까 아 요놈의 부분은 양수가 되겠구나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갖고 이번에는 내가 이걸 한번 볼게. 자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얘는 얘는 뭐야? 얘는 요 주어진 식의 x자리에 뭔가 집어넣은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없지. 뭘 집어넣어도 이런 형태는 안 나와. 그럼 내가 뭐라? 각각의 도지는 해보는 거야. 각각의.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상황이거든. 봐봐. 여기 위에다 써볼게. 여기 지금 A가 뭐죠? 이 상황에서 A 여기다 써볼까? A, B, C 한번 써봅시다. A는 아래로 블록이니까 양수야. B는 아직 모르고 C는 이 밑에 찍혀 있으니까 얘 음수예요. 그 다음에 대칭축이 내가 오른쪽, 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 얘들아. 그치? 오른쪽. 이 정도의 대칭축이 있는 건데 오른쪽에 있으니까 A랑 B의 부호가 반대여서 B도 음수예요. 그러면 A 플러스 음수를 뺐으니까 여기도 플러스 음수를 뺐으니까 여기도 플러스 계속 플러스가 되면서 얘는 확실하게 양수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공부해야 되는 거고 함수값을 의심해 보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걸 볼 수가 없다면 각각의 분석을 토대로 이 부호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출제를 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A 플러스 C 제곱하고 B 제곱하고 누가 더 클까요? 이렇게 얘기할까? 이게 0보다 클까 작을까? 똑같은 얘기지. 얘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일까 음수일까? 건우야, 양수일까 음수일까? A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모든 과정을 잘 밟아보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지만 좀 아쉽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번 생각을 자꾸 머리를 좀 열어봐야 돼. 이게 지금 잘 안 보인다는 얘기는 또 되게 못한 결과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인수분해 곱셈공식 할 때도 내가 이렇게 3차로 바라볼 수 있는 식들 연습 많이 했었죠? 이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A 플러스 C에다가 B를 더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 A 플러스 C에다가 B를 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뭐가? A 마이너스 B 더하기 C. 이거 두 개를 곱해보면 얘를 상공으로 생각했을 때 합차의 공식이기 때문에 A 플러스 C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이 된다는 거고요. 내가 그걸 써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얘도 함수값으로 바로 나오는 형태는 아니지만 함수값으로 볼 수 있는 정보들의 결합인 거지. 곱셈으로 결합한 거죠. 근데 음수와 양수를 곱했으니까 얘는 따라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고 마이너스 b제곱을 이항에서 표현하면 a 플러스 c의 제곱이 b제곱보다 작다라는 얘기도 할 수가 있겠죠. 이 정도의 예시를 공부하면 너희들이 뭐 내가 분석할 수 처음 보는 분석이다 이런 느낌을 받을 거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함수값을 의심하고요. 그 다음에 각계 부호로도 판단할 수가 있고 함수값끼리의 결합으로도 분석할 수가 있겠고 그걸 벗어난 것들은 나오지 않아요. 나올 수가 없어. 사실 모든 걸 다 하는 거겠지. 그렇지?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조금 있는 말이 있지만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